선배님,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긴데요. 제가 사는 아파트 주민 몇 명이 글쎄 다단계 방문 판매라고 하면서 물건을 팔러 다니는 남자한테 구매를 했대요. 근데 그게 하자가 있는 물건이었다지 뭐예요? 그래서 반품하려고 하니 연락처도 가짜였대요. 그래요? 아유, 이런. 그분들 많이 속상하셨겠네요. 네, 분명 다단계 판매를 사칭한 피라미드 회사 직원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제 말이 맞죠? 그러게요. 아직도 그런 불법 판매들이 판을 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나신입시 주위에 그런 일이 있을 줄이야, 이거. 게다가 저희 옆집 아주머니께서는 어찌나 제 걱정을 하시던지 제가 다니는 회사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도 영 믿지를 않으신다니까요. 그렇군요. 이거 빨리 아주머니의 오해를 풀어드려야겠는걸요? 자, 이제부터 배울 내용이 사람들에게 다단계 판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더불어 앞으로 피해들도 줄어들겠죠? 네. 좋아요. 자, 그럼 학습을 시작해볼까요? 다단계 판매는 이미 우리 생활 속 유통 방법의 하나인 매력적인 마케팅 전략입니다. 하지만 여러 불법 업체들의 난립으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불신까지 받고 있습니다. 학습자 여러분, 이번 과정을 학습하면서 다단계 판매를 제대로 이해해보고 꼭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들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합시다. 여러분들 중에 다단계 판매라고 칭하며 물건을 판매하는 불법 피라미드에 속아 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들으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단계 판매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 학습해야 할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다단계 판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제대로 이해하자. 둘째, 소비자, 사업자, 자율준수 지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셋째, 변칙적인 영업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통해 적절한 대처 방법을 살펴보자. 다단계 회사와 거래하면서 불법 업체들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준수해야 할 몇 가지의 지침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지침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째, 관할 시도에 영업 허가를 받은 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 다단계 판매업을 하기 위해서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등록을 하고 다단계 판매증을 발부받아야 한다. 둘째, 공제계약을 체결한 회사인지 확인한다. 다단계 회사는 공제조합과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다단계 회사의 공제계약 체결 여부는 직접 판매 공제조합 홈페이지와 한국특수판매 공제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상품을 반드시 수령하고 공제번호, 즉 통지서를 확인한다.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다단계 회사는 상품을 판매할 때 거래 명세서나 세금 계산서를 통해 공제번호, 즉 통지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 보상을 받을 때 기준이 되는 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본인이 수령하여 보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주요 방문 판매법 내용을 숙지한다. 법에서 정한 반품 가능 기간은 소비자는 구매일로부터 14일, 사업자는 3개월임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피해 보상 청구 방법을 확인하려면 공제조합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섯째, 사업 기회를 분석한다. 회사가 합리적인 가격에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지, 어떤 제품군을 취급하는지, 사업자 지원 체계는 어떠한지, 후원수당 제도는 내가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등 직접 회사를 방문하여 객관성 있는 자료를 검증하고 사업 기회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여섯째, 합리적인 주문을 한다. 후원수당을 취득할 목적을 가지고 당장 필요치 않은 제품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경우 반품이 안 돼서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으니 합리적으로 소비를 해야 합니다. 일곱째, 일확천금을 노리지 않는다. 여덟째, 불법 피라미드 업체와 합법적인 다단계 회사를 구별한다. 다단계 회사와 불법 피라미드 업체와의 구별은 당연시 해야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 그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피라미드 회사와 사업자, 그리고 다단계 회사와 사업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크게 8가지가 있습니다. 사업 기회의 소개, 제품의 가격과 질, 회사의 제품 구성, 제품의 판매 단위, 제품의 출고 및 전달, 회사의 반품 정책,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의 체결, 판매원 모집 방식, 사업 설명회 및 판매원 교육 등이 그것입니다. 피라미드 회사, 사업자는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회사나 사업 기회에 대한 정보는 제시하지 않는 반면 다단계 회사 사업자는 검증 가능한 회사, 제품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피라미드 회사 사업자는 질 낮은 제품을 비싼 가격에 판매하며 오직 후원 수당을 받는 데만 급급한 데 반해 다단계 회사 사업자는 우수한 품질을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에게 전달합니다. 피라미드 회사 사업자는 한두 개의 품목만으로 구색을 겨우 갖춘 정도지만 다단계 회사는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피라미드 회사 사업자는 본격적인 사업을 권유할 때 당장 필요하지 않은 제품의 대량 구매를 유도하지만 다단계 회사 사업자는 소비자나 사업자가 필요한 만큼의 제품을 필요한 시기에 적당량 구입할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 회사 사업자는 제품 출고 시 반품이 불가능하도록 상위 사업자 등이 방해를 하지만 다단계 회사 사업자는 제품도 신속 정확하게 배달해주면서 반품도 가능합니다. 피라미드 회사와 달리 다단계 회사는 공제조합과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품을 적극적으로 처리해줍니다. 피라미드 회사 사업자는 대학생부터 노인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고 판매원을 모집하지만 다단계 회사 사업자는 미성년자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피라미드 회사 사업자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강제적, 강압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지만 다단계 회사 사업자는 공개된 장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방판법의 규제를 피해 편법적인 영업을 하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아래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 어떤 피해 유형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세히 학습해 볼까요? 진혜씨,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야? 네,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그런지 학원도 남들 가르치는 만큼 보내야 되겠고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정말 걱정이에요. 아, 그래? 단기간 안에 돈을 2배로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한번 투자해 볼래? 어머, 그런 게 있어요? 이상한 거 아니죠? 아유, 아니야. 한번 들어보고 판단해. 자기가 만약 44만 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하면 공휴일을 제외한 6영업일 후부터 통장으로 매일 10,000원씩 투자 금액의 2배가 될 때까지 통장으로 돈이 지급되지. 그러면 회사는 목돈을 사용할 수 있어서 좋고 투자자는 단시간 내에 은행 이자보다 많은 수익률을 가만히 앉아서 얻게 되는 거지. 어때? 해볼만 하지? 정말 그렇네요. 그럼 100만 원을 투자하면 거의 4개월 안에 200만 원이 되는 꼴인가요? 와, 갑자기 귀가 솔깃해지는데요? 저도 한번 투자해볼래요. 자, 이런 경우는 말이죠. 제품의 거래 없이 초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로서 회사의 투자 수익 모델이 건전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 원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공유 마케팅을 채택하는 회사는 대부분 정상적인 배송 없이 유사 펀드로 변질되어 영업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계산상의 재산은 계속 증가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돈이 회사에 묶여 있으므로 투자자가 생각한 기간보다 회사가 일찍 망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투자 금액은 허공에 모두 날리게 될 수 있습니다. 실상은 금융 피라미드 방식인 것입니다. 이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 거래만을 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24조 1항에 저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 시간 있으면 내가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볼래요? 이번에 번호 이동성 제도가 도입되는 거 알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123 통신회사로 변경하면 단말기 보상도 해주고 또 추가 부담 없이 단말기 교체까지 가능하고요.
게다가 단말기 구입 시엔 무료 통화의 혜택이 주어진답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휴대폰이 오래돼서 한번 바꿔볼까 생각 중이었거든요. 자, 그럼 이번 기회에 새로 휴대폰 하나 장만하세요. 전 무료 통화 서비스가 더 끌리네요. 그럼 단말기를 구입해야 한다고 하셨죠? 얼마예요? 네? 100만 원이요? 너무 비싸다. 진짜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처음에 단말기 구입 시엔 고가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무료 통화 혜택의 서비스를 받게 되시면 탁월한 선택을 하신 거라는 생각이 곧 드실 겁니다. 그래요? 그럼 아저씨를 믿어볼게요. 뭐야, 속았잖아. 시내 통화만 무료이지 휴대폰으로 걸 땐 무료가 아니잖아. 내가 속은 거야. 속았어. 네? 반품이 안 된다고요? 사용하지도 않은 물건인데 그런 게 어딨어요. 단말기 개통이 이미 돼서 안 된다고요? 어떡해. 자, 이런 경우는 말이죠. 전자제품을 유사 제품보다 비싼 가격에 팔아 과도한 후원 수당을 지급하고 반품이 어려운 제품 특성을 이용하여 소비자, 사업자의 반품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방문 판매법상의 과도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방문 판매로 업태를 신고하고 실질적으로는 다단계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공제조합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다단계 회사에서 제품을 판매한 후에 구매자를 관계 회사에 주선하여 장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 발생 사례가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단계 판매를 잘 이해하고 다단계 회사와 안심하고 거래하기 위한 소비자, 사업자 자율 준수 지침을 설명하고 변칙적인 영업으로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례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학습하신 내용이 잘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 학습하신 내용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학습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사업자 자율 준수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의 영업허가를 받은 회사인지 확인한다. 공제계약을 체결한 회사인지 확인한다. 상품을 반드시 수령하고 공제번호, 즉 통지서를 확인한다. 주요 방문판매법 내용을 숙지한다. 사업기회를 분석한다. 회사와 후원수당 제도의 이해. 합리적인 주문, 즉 소비를 한다. 일확천금을 노리지 않는다. 불법 피라미드 업체와 합법적인 다단계 회사를 구별한다가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와 불법 피라미드 판매의 구분을 살펴볼까요? 우리 회사는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가 있다니까. 우리 회사는 기존에 사용하는 생활용품이나 화장품 등을 좀 새로운 방식으로 구매해보게끔 소비자에게 소개를 해주는 역할을 하죠. 우리 회사 제품은 고가이긴 하지만 후원 수당을 많이 주지. 돈이 최고 아니겠어? 우리 회사는 유통 단계를 줄여서 소비자에게 제품을 전달하는 취지를 가지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고 제품이 좋은 건 두말할 나위가 없죠. 우리 회사는 말이야, 적은 양의 품목만으로 상품을 판매하지. 우리 회사는 전자제품부터 건강식품, 화장품, 세제, 칫솔, 치약 등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대신 판매업을 시작하면 말이지, 이 회사의 전 제품을 구매해야 돼. 당장 필요하진 않더라도 말이야. 우린 판매업을 시작할 때 적당량만 구입하면 되는데 차이가 좀 있군요. 우리 회사는 일단 소비자가 상품을 수령하면 반품이 불가능해. 우리 회사는 택배 시스템을 이용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상품 배달을 원칙으로 하고 3개월 내에 반품이 가능하죠. 공제조합과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죠. 우리 회사는 말이야, 판매원이 되고자 하면 노인부터 대학생까지 모두 가능하지. 우리 회사는 전산적으로 미성년자는 회원 가입조차 되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는 말이야, 사업을 진행할 때 공동 숙소에서 묵지. 우리 회사는 공개된 장소에서 관리와 감독을 합니다. 변칙적인 사업 방식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는 제품의 거래 없이 투자만을 유도하는 경우, 제품을 비싸게 팔아 후원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고 소비자 사업자의 반품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업태 신고와 실질적인 제품 판매 방식에 괴리가 있는 경우, 제품 판매 후 다단계 회사와 구매자 간의 장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 수익을 보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은 알아두세요의 강의 내용은 이해가 잘 되셨나요? 오늘 학습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실생활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